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일 무슨 요일인가요? 네, 수요일이네요. 국방론편 곡주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부 연구 과제 자료를 하나 접했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차세대 잠수함을 위해서 구동 모터 추진 전동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육상 이제 기갑 장비의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내용을 좀 다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수함의 추진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명쾌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잠수함은 우리나라의 핵심 뭐랄까 저지 전략이죠. 주변국에서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제일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면 아마 잠수함 세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조씩 또 따박따박 들여서 한 척씩 꼬박꼬박 그냥 건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부 과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잠수함의 추진 체계가 계속 또 이것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상당히 좀 성공적이겠다 이번 영상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최신의 함정은 이제 도산 안창호함인데 도산 안창호급인데 장보고 이제 3급이죠. 3니까 장보고 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3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직접 설계까지 하면서 거의 이제 국산화가 다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배치를 3개를 예정 중인데 한 배치당 3척씩이죠. 이것은 안창호함은 배치 1의 첫 번째 함이에요. 3척 모두 진수됐어요. 일부는 아마 군에 인도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배치 2를 3척을 건조 중이죠. 배가 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SLBM도 발사 성공했잖아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배치 1에서는 수직 발사관이 6개. 그러니까 3줄이에요. 3열이에요. 한 열에 이제 발사관이 2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2에서는 그게 10개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배가 더 커지고 길어지겠죠. 배치 3는 아직 몰라요. 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만난 과제 제안 요청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고성능 추진 전동기 개발, 응용연구. 응용연구라는 것은 기초연구는 돼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체계 개발을 하자, 시간에 맞춰서 빨리 하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지금 제안서예요. 고성능 추진 전동기다. 추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안창호급 잠수함 그리고 다른 모든 잠수함도 디젤 잠수함이잖아요. 근데 디젤 추진이라고 그러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 디젤 엔진이 들어가지만 디젤 엔진의 목적은 여기서는 발전기입니다. 절대 그게 뭐 기어 클러치를 통해서 우리 구동 스크류에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발전을 통해서 전기만 생산해요. 그 생산된 전기는 안에 있는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에 쌓여 있는 전기가 구동 전동기, 이게 그냥 구동 모터라고 그럴게요.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젤 엔진은 전기를 발생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배터리의 전력이 다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면 가까이, 뭐 완전히 안전하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밖에 스노클만 꺼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디젤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디젤 엔진이 도니까 소음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순간이고 상대방의 감시 체계에 걸리기가 쉬운 단계예요. 왜냐? 또 배기가스를 하늘로 내뿜어야 되거든요. 요즘 대잠 초계기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배기가스에 포함된 탄화수소를 멀리서도 분광 기법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위험한 거고 또 자주 떠올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디젤 발전기가 잘 작동을 하면서 쌓아놓은 전기를 가지고 출력을 낼 때는 모터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고성능 추진 전동기를 개발하겠다는 게 이 연구 과제예요, 지금. 자, 보면은 이제 24개월기가 간 46억 정도 투자해서 잠수함 및 수상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점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초 연구는 다 됐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산 안창호함으로 오면서 저기에 지금 들어가는 추진 전동기는 이미 국산화가 됐어요. 효성중공업에 의해서. 그걸 용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배치 3가 제작될 때를 맞춰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기본 기술은 다 있어요. 그래서 기간도 24개월밖에 안 되고 금액도 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 지금 군의 연구개발 과제가 상당히 괜찮고 짧은 기간에 이제 군사 강대국들의 기술을 따라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호위함의 추진 체계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향후 이걸 보면은 수상함에서 이 구동 모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수상함, 호위함 같은 경우는 수입한 그 전동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완벽한 통합 전기 축인 체제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기어로 맞물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디젤이든 뭐 가스 터빈이든지 간에 다 발전기로만 쓰는 거죠. 향후는 모터로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소음이 훨씬 적게 나오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장이나 레이더에서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는 그리 배분했다가 출력이 많이 필요하면 출력적으로 배분하고 이게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기본 시스템보다. 기존에는 그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엔진 출력은 엔진 출력만 담당하는 엔진들이 있었고 그 다음 함 내에 필요한 전기를 위해서는 따로 발전기가 또 있었고 근데 그게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핵심 장비인 고출력 전동기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왜냐? 잠수함보다는 수상함들이 출력이 훨씬 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의 선진화를 이뤄내면서 그 김에 향후 수상함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전동기를 개발해 보자. 양수 겸장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여기서. 자, 개발 개념을 보면은 기존 잠수함에 탑재된 추진 전동기 대비 약 2배 이상의 출력이면 엄청난 점프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뭐 20% 30% 출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마력짜리 차를 타다가 출력이 200마력 이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기존 잠수함 대비라고 돼 있는데 기존 잠수함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장보고 3 배치 2까지를 의미해요. 지금 근조 중인 거. 그건 이미 다 결정이 됐을 거잖아요. 사양이. 근데 그것도 배치 1보다는 살짝 커진 건데.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배치 3는 상당히 함정이 커질 것 같다. 예. 아니면은 동력 체계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렇게 추정이 돼요. 갑자기 2배로 점프를 하는 거니까. 배치 2에서 배치 3로 가면서. 예. 이게 궁금한 거죠. 예. 자, 연구개발 필요성을 보면 함정의 대형화, 고속화 추세에 따라서 이제 기존 잠수함 대비 추진 전동기 대비 출력이 증가된다. 뭐 고전압 인버터를 적용하는 등 성능이 향상된 추진 전동기 탑재가 필요하다. 즉 이 말은 그 잠수함의 동력원이 그게 연료 전지가 됐든 디젤 엔진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게 됐든지 간에 훨씬 출력이 센 게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예. 함정이 대형화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속도도 훨씬 높아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과제를 통해서 즉 잠수함이 훨씬 더 커지고 예. 속도도 기존에 아마 최고 속도가 20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덩치는 훨씬 더 커지는데 속도까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그 잠수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뭔지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거예요. 실적함 대비 리튬 전지 운용 전압 변경 등 장시간 지속 운용의 필요성. 장시간이란 말도 참 의미가
있죠. 기존에 지금 장보고 배치 1 같은 경우도 3주간 작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수중에서. 그리고 실직함 대비 리튬 전지 운용 이렇게 돼 있는데, 리튬 전지는 지금 이제 배치 2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구 과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개발하는 전동기는 배치 3 이후예요. 그럼 리튬 전지란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아니면 더 강제 성능이 개량된 리튬 전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운용 전압 변경이 의미하는 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에너지 소스가 뭐든지 간에 그 에너지 소스의 출력이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서 높은 전압을 운용함으로써 오히려 어떤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다, 이런 측면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V를 쓰는 거하고 100V를 쓰는 부분이 있지만 220V가 훨씬 전력 손실이 적은 거거든요. 대신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리튬 전지란 부분이 더 강화된다. 그래서 많은 출력이 나온다. 플러스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디젤이든 연료 전지든지 간에. 자, 그 밑에 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탑재 플랫폼 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 22년 착수가 필요하다. 아까 24년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장보고 3의 배치 안창호급의 배치 2는 지금 근조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전동기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치 3나 그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보고함에 이 기사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국산화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기사는 아마 안창호함이 시험평가 성공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작성된 기사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원리란 부분에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AIP라는 게 나옵니다. AIP. 이게 영어로 보면은 뭐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뭐 어떤 경우는 Air Independent Power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산소 불요 체계예요. 산소가 필요 없는 에너지원이에요. 동력 장치예요. 그거를 범한 퓨얼셀이라는 곳에서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독일에 이어서. 이 AIP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방식은 있어서는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그냥 전체적인 AIP에서 2등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AIP가 뭐냐? 그 디젤 엔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건 산소가 필요하죠. 대기 중에서 끌어오죠. 그래서 잠수함 배에는 디젤 연료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이 디젤 발전기를 돌려야 될 때는 밖에 스노클링을 하거나 아니면 선체를 띄워서 바깥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료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이 AIP라는 것은 동력을 발생시키는데 산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소 필요하죠. 대신에 디젤 엔진처럼 바깥에 나가서 공기 중에 산소를 땡겨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산소를 어떻게 얻느냐? 액화산소 형태로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연료는 뭘 쓰는데? 수소를 쓰겠다는 거예요. 액화수소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했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냥 수소 연료 전지랑 같은 거예요. 액화수소, 액화산소를 갖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결합시키면은 그게 이제 무슨 불이 붙어가지고 2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기 분해의 거꾸로예요. 그냥 두 개가 결합해서 물이 생기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지예요. 보통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이게 왕복 운동을 한 다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바로 전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전지예요. 전지인데 보통의 전지는 축전지잖아요. 그죠? 전기가 쌓여있는 전기가 다 소모되고 나면 전기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연료전지는 뭐냐? 우리 것에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액화수소와 액화산소를 결합시켜서 그게 연료로서 작동을 해서 이 전지가 꾸준히 계속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는 거죠.
자, 이걸 했기 때문에 3주 이상 스노클 없이 기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자꾸 뭐냐? 기존에 디젤 엔진도 있어요. 디젤 엔진도 있고 이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AIP도. 즉 수소 연료 전지를.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예요. 두 가지 종류의 엔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젤 엔진, 그다음 수소 연료 전지, 그죠? 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AIP는 주로 저속으로 장시간 운용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디젤로만 하는 거, 디젤 엔진에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배터리에다 충전을 쓰잖아요. 현재 아마 일반적인 적용 방식은 AIP는 연료 전지인데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바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동력으로. 예. 전동기에 보내가지고. 자, 여기 보면 같은 기사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잠수함에서 소음 유발 원인 중 하나인 추진 전동기와 충전 발전기 다 마찬가지겠죠.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추진 전동기 모터가 돌 때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이고, 발전기라는 것은 디젤 엔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게 이번에 다 국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장보고 3 배치원의 첫 번째 안창호급이 나오면서 이건 이미 이때 국산화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효성중공업에서 추진 전동기를 개발했고, 발전기는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이 원래 발전용, 해상 발전용, 함정 발전용 디젤 엔진에 있어서는 아마 강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군용으로 잠수함에서는 처음 쓰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때 이게 국산화가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과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효성중공업에서 개발했던 이제 추진 전동기의 출력을 2배 높인 것을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효성중공업에서 다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긴 해요. 예. 자, 이전까지는 이게 어디 걸 썼느냐 하면은, 발전기는 우리 기갑 장비에 많이 쓰고 있는 MTU 디젤 엔진을 썼고, 전동기는 지멘스 걸 썼어요. 원래 독일 잠수함의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게 국산화가 된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는 저 추진 전동기를 출력을 훨씬 강한 것을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거는 현대중공업에서 뭐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강자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진은 배를 구동하는 엔진이 아니고 발전용 엔진으로 쓰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적당한 출력의 이 힘센 엔진의 파생형이 우리 안창호급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이거는 외국의 코버트 쇼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분은 이제 해군 전문가죠. 우리 안창호급의 내부 구조가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한 그림이에요. 이게 실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나오는 그림만 하나,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 잠수함, 최신의 잠수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자, 어디부터 볼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에어 인디펜던트 파워, 이게 이제 AIP,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는 위에 퓨얼 셀이라고 되어 있죠. 즉 연료 전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 연료 전지 같다고. 그거랑 기본 컨셉이 똑같다고. 그래서 저건 전기고, 저기서 전기를 바로 생산해요. 예, 전지기 때문에. 대신에 연료 전지니까 연료가 필요해요. 대신에 전지는 소진되지 않고 연료가 다 될 때까지 계속 전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밑에 그 연료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LOX라고 되어 있죠. 예. 아마 리퀴드 악시전인 그 약자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액화 수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 연료 전지가 뭡니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물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는 수소가 있죠. 저것도 액화 수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예요. 예. 수소, 산소, 그리고 그 위에 전지. 그래서 전기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창호급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죠? 예. 그게 연료 전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디젤 방식이에요. 예. 디젤 제너레이터가 되어 있죠. 디젤 발전기가 있고, 좀 전에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자, 저기는 산소를 밖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죠? 스노클링이나 부상을 해서. 저기서는 저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을 바로 샤프트를 돌려서 스크류를 돌린다
돌리는 게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전기는 어디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발전기로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밑에 배터리 보이죠? 예, 배터리가 여기저기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도 있죠. 예. 저기에 전기를 저장하죠. 저 전기를 통해서 저 뒤에 일렉트릭 모터, 우리 오늘의 주제죠. 추진 전동기, 저걸 돌려서 가는 거예요. 여기 연료 전지 부분에서 나온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는 바로 추진 전동기로 가서 일반적인 저속을 낼 때 그 연료를 쓴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원, 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연료 전지, 두 번째는 디젤 발전기 기존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잠항 시간을 지금 이룩한 거거든요. 안창호 함이 3주간. 자, 배치 2로 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 예. 이 지금 배터리 부분이 기존에는 납 축전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로 바뀐다고 해요. 예. 기존 납 전지에 비해서 리튬 배터리는 우리 휴대폰에 쓰는 그게 뭐 기본적으로 그거죠. 리튬 배터리인데 같은 부피나 질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3배가 높대요. 예.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전지인데 에너지 3배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충전 방전을 거듭하더라도 배터리의 수명이 충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모로 유리한 거예요. 자, 기존하고 똑같은 양의 배터리를 넣었는데 힘이 3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기존의 추진 모터를 그냥 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오늘 연구과제, 소개드린 연구과제는 배치 3에 쓴다고 하는데 갑자기 추진력이 2배나 세진다는 거죠. 예. 단지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추진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일단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디젤 엔진을 더 강한 걸 쓴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연료 전지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게 돼요. 지금 육상 무기에서도 차세대 기갑 전력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를 쓰겠다고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강력한 기술적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추정을 좀 해보게 돼요. 예.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단지 납축전지를 리튬 배터리로 바꾸는 것만으로 해서 추진력이, 구동력이 2배나 강한 추진 전동기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상식적인 것 같거든요. 예. 자, 보자. 좀 전에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군용 배터리니까 우리가 뭐 휴대폰처럼 부풀어 오르고 불이 붙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건 아주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군용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된 기준일 텐데 장보고 3, 배치 2 지금 근조 중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납 축전지가 아니고 리튬 축전지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국산화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사실을 전하는 기사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37억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장보고 3, 배치 2, 리튬 전지 체계 계약을 했다고 기사가 있죠. 2019년 이야기예요, 벌써. 자, 그러면 세 척에 1237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척당 배터리 값만 4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터리 비싸죠.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잠수함 배치도 부분인데 그냥 뭐 개념도 정도로 정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빨간색 왼쪽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은 게 추진 전동기죠. 꼭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저게 모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잠수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한 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진 전동기가 한 개만 있으면 되겠지만 보통 이제 호위함이나 구축함 정도 급에서는 두 축이에요. 예. 그럼 추진 전동기가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중형 항모 이야기 나오는데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뭐 8만 톤급, 10만 톤급 정도로 항모가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배수량이면은 축이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추진 전동기를 4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배의 파워를 가진 전동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잠수함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량보다 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부피. 잠수함이라는 것이 부피가 제약이 되는 것이죠. 저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다른 게 차지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면 최고의 고성능 그리고 뭐 고밀도의 전동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잠수함용으로 개발하면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살짝의 개선을 해서 함정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게 양수 겸장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냐? 지금 함정에는 이제 전동기를 외산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죠. 저걸. 예. 자, 그리고 이제 쭉 뭐 대부분은 아실 만한 내용이고 아까 연료전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배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그냥 액화산소하고 액화수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해요. 그건 연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연료가 고갈돼요. 예, 그게 다 떨어지면은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디젤하고는 같아요. 그렇지만 훨씬 더 오래 가겠죠. 물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기존에 디젤 엔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디젤 엔진을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정리를 드린 것처럼 현재는 디젤 리튬 전지 저게 이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연료 전지가 있죠. 우리가 선택한 방식은 여러 연료 전지 방식 중에서 수소 전지를 선택하는 거죠. 저 두 가지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고 거기다가 전동기를 통해서 이제 스크류를 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 디젤 리튬 전지, 연료 전지, 수소 전지 이걸 하더라도 현재 3주간의 잠항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잠항 기간도 길어져야 되고 배도 더 커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속도도 더 빨라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 과제에서 판단을 하건데, 예. 그러면 우리가 연근해에서 활동하는 데는 3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 모항이 가깝기 때문에. 예. 즉 작전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연근해에서 작전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대양으로 나간다. 우리 잠수함 부대가.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디젤이나 현재 디젤 그리고 연료전지의 조합으로 대양 항해에 작전에 지장이 없겠느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앞부분은 원자력 추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양 해군을 이야기할 때 꼭 수상함이나 항공모함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보세요. 예, 항모가 있고 그 다음 호위함 구축함이 붙죠. 물속에서는 공격 잠수함이 따라다닙니다. 원잠이. 예. 그럼 우리가 대양 함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형 항모를 가지고 옆에 KDDX나 세종대왕 정조대왕함 이걸 따라간다고 했을 때 물속을 누가 방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잠수함 따라가는데 디젤 잠수함이 속도도 못 따라가고 물 위로 자꾸 올라와야 되고. 예. 그래서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20노트예요. 연근해에서 잠수함 단독 작전만 하는 거예요. 매복 기습이에요. 그렇지만 대양으로 나가면은 항모 전단을 따라다녀야 돼요. 예. 지금 잠수함은 최고 속도가 20노트고 우리 수상함들은 30노트예요. 1.5배 빨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원잠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양 함대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예. 그래서 배치 3나 그 다음 급은 원잠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원자력 추진이. 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방향이 우리가 그전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제1의 조선국이고 앞으로 이 추진 체계도 차세대 추진 체계로 다 바뀔 겁니다, 아마. 예, 그 중에 핵심이 통합 전기 추진이에요. 에너지 소스가 뭐든지 간에. 예, 저 노하우를 우리가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황에 따라서 디젤일 수도 있고 연료전지일 수도 있고 원자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군용이냐 민수용에 따라서 그죠? 예.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가고 싶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에서 지상에서 이 모델 시험을 할 수 있는 이 전력계통을 시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구축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사업 계획으로 이제 연구 개발 계획으로 가보면 연동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예, 연동 계획은 여기 보면은 적용 가능 무기 체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SS3 이거는 뭐냐면 장보고함, 장보고급 3라는 뜻이에요. 즉 안창호급이고 그 다음 배치 3예요. 예, 지금 배치 2는 건조 중인 거잖아요. 자, 거기는 배치 1과 배치 2는 같은 전동기예요. 기존의 배치 1에서의 납축전지가 리튬 배터리로 바뀌긴 하지만 전동기는 같다고 봐야 돼요. 효성중공업에서 개발한 거. 예. 그런데 배치 3에 갑자기 용량이 2배가 큰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과제 내용을 봤을 때는 리튬 배터리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면 원자력 추진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이냐? 물론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성능 향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배 이상 점프를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연료 전지란 부분이 훨씬 강화될 수 있겠다. 그 부분의 여지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차기 잠수함 이야기를 해요. KSS-X. 예. 이게 또 상당히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 작전이 아니고 대양 작전을 하게 되면은 이 3주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3주를 할 때는 주로 매복 작전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대양 함대가 긴급 출동을 해야 돼서 최고속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잠수함이 못 따라가요. 우리 함대를. 네.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향후 우리 근해에 배치되면서 우리한테 접근해 오는 상대방 잠수함을 요격하거나 우리 주변의 국들이 우리한테 군사적 위협을 가할 때 우리의 보복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물속에 제법 오래 있으면 유리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원양 함대, 대양 함대를 지켜줄 목적으로 그 함대에 포함돼 일원이 돼야 되는 잠수함의 경우에는 3주면 당연히 안 충분하고 또 무엇보다 속도가 안 되네. 속도가. 지금 3주 자망한다고 하지만 속도 올려서 쓰면은 자망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양 함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선체도 좀 더 키우고.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추진 전동기는 그 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상당히 대형이다. 예. 그리고 고출력이다. 그리고 함정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연료전지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수소 연료전지 우리 보면 제가 최근에 다뤘던 영상이죠. 차세대 전차 K3 30년대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감하게 수소 연료전지 전차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 후속은 지금 디젤 하이브리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소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것도 수소고 차세대 우리 K21 보병전 투장갑차의 후속 모델 한화에서 준비한 것도 수소로 지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라 전체적으로 향후 수소 경제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방 관련 프로젝트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지금 누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배치 2나 배치 3에서는 연료전지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네. 국방 분야를 정부 돈을 넣어서 우리가 차세대 주력 산업의 기술을 확보하는 선봉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추진 기간 국산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을 쭉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필요하겠구나. 대양 해군을 간다 그러면 기존의 잠수함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어떤 핵추진이 들어갈 것이냐.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90% 이상의 농축도를 가진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가 들어갈 것이냐. 우리한테 맞지 않죠. 예.
농축률 20% 이하 민수용으로 거래가 가능한 그런 핵 연료를 쓰는, 그리고 위험도가 훨씬 줄어든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쓸 것이다. 예. 지금 봐서는 그게 용융염 원자로다. 그래서 그 용융염 원자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원전 다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원전의 핵심 기술이 이제 될 것으로 되어 있죠. 소형화되고 일단 이제 원자력 핵 연료의 완전 연소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이 훨씬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 해소할 수 있고, 또 용융염을 쓰기 때문에 안전도가 훨씬 높다. 뭐 액체 금속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잠수함의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은 원자력 엔진이 계속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엔진은 꺼지고 그다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뽑아다가 모터만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잠은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 가압 경수로기 때문에 그 물 자체를 원자로를 식히는 용도, 그리고 열을 전달하여서 전기를 만들 터빈을 돌리는 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관이 있고 거기서 계속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 당연히 모터도 달려 있죠.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모터 하나로만 도는 것보다 훨씬 시끄러운 거예요. 특히 그 배관 때문에. 예.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보다 디젤 잠수함이 물속에서는 조용한 것으로 따지자면 더 조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도 차세대 이제 원전은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하의 농축도를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연소 효율을 높임으로 해서 왜냐면은 그 농축도가 낮으면 연료를 자주 갈아야 되고, 잠수함이라는 것이 연료를 한번 갈려고 그러면 잠수함을 쪼개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기술적 진전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그 연구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기 아까 그 과제에서 처음 언급된, 저는 처음 봤습니다. KSS-X. 예. 장보고급 배치 쓰기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 지금 나올 잠수함. 그 추진 방식은 원자력 추진이 아닐 수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 배치 3부터 지금 2배나 강력한 추진 구동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